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와, 인도네시아 정말 역대급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인도네시아가 프랑스 라팔 전투기 살려고 했다가 그 라팔 전투기 최근에 추락하고 격추되고 하니까 못 믿겠다 해서 그 프랑스 통수치고 다른 전투기로 갈아탈 거야 라는 모습, 바로 튀르키예의 칸 전투기로 갈아탈 거야 라는 움직임을 보였었죠. 그런데 그걸 말리기 위해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인도네시아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이 방산협력, 또는 공동개발 이런 거 MOU 체결까지 서명까지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자카르타에 있는데 그 상황에서 그냥 또 사인까지 해놓고 바로 통수를 쳐버렸습니다. 와,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영국은 F-35B 전투기에 스피어3 공대지 미사일 개발 지연으로 이 F-35B가 공대지 임무에 제한이 생겼다라는 소식에서부터 인도는 스텔스 전투기죠. AMCA 시제기 개발에 집중하는데 2035년에 양산을 목표로 한다라는 건데요.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현재 홍해에서 작전 중인 영국 프린스 오브 웨일스 항공모함이 유도 폭탄을 제외한 공대지 타격 능력이 없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영국 공군 F-35B의 유일한 내부 탑재 공대지 미사일인 스피어3 개발 지연 때문인데요. 영국 정부는 논란이 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피어3가 F-35B의 유일한 내부 탑재 공대지 무장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바꾸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탈리아가 푸마로 부르는 자국산 차륜형 정찰 장갑차를 대체하는 신형 정찰 장갑차 도입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최대 600대의 신형 장갑차를 신속히 조달해 노후화된 푸마 장갑차 전량을 대체하는 사업인데요. 이탈리아 현지에서는 이미 구형 푸마 장갑차들이 정비를 마치고 우크라이나에 공급되기 시작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가 한국산 잠수함 6척 도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수출 전용 모델로 개발된 DSME 1400 모델의 개량형인데요. 이번 협상에는 현지 조립 생산과 후속 군수 지원, 백상어 의뢰와 해성 미사일 등의 무장 도입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공군이 레이더, 적외선 스텔스는 물론 소음까지 크게 줄인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 방식 무인기, 일명 고스트 스트라이크 리콘 드론을 개발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MQ-9 리퍼로 유명한 제너럴 아토믹스가 주계약자로 개발을 주도 중인데 내연기관을 사용해 발전기를 돌리고 여기에서 생산된 전기 에너지로 제트 엔진을 돌리는 구조라고 하는데 개발에 성공할 경우 엄청난 전략적 가치를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5월 초 파키스탄과의 공중전에서 호되게 당한 인도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습니다. 인도가 파키스탄이 조기 도입할 가능성이 높은 중국산 스텔스 전투기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개발 5세대 스텔스 전투기 AMCA 프레임워크 출범을 공식 승인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프린스 오브 웨일스 그리고 퀸 엘리자베스 두 척의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는 영국, 프린스 오브 웨일스에 탑재되는 F-35B 전투기죠. 지금 홍해에서 후티가 쏘는 이 미사일들을 이스라엘 중간에서 차단해주는 이런 임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그런데 공대공 임무죠, 그게. 그런데 공대지 임무도 할 때 되면 해야 되죠. 항공모함인데. 적의 군함을 타격하기도 하고, 적의 발진 거점을 폭격하기도 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 공대지 임무가 제한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미국의 SDB라든지 이런 거로 할 수도 있는데 영국이 고집을 피워서 공대지 무장은 우리가 스피어3라고 하는 이 SDB만 한 건데 그 엔진을 달아서 미사일처럼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거리가 140km, 속도는 시속 900km 이런 순항미사일인데 요거 쓰겠다. 그런데 이거 1999년에 소요 제기를 해서 무려 20년 만에, 그러니까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체계 개발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뭐 빨리 할 것이지. 이게 2030년에야 개발 및 통합 완료가 된다. 이런 미사일 하나 만드는데 11년 걸린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2025년인데 또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이런 일이 있었겠죠? 그러면 영국의 이 항공모함은 적을 향한 억제력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적이 공격하는 것을 막아내는 그런 제공 임무만 하고 방공 임무만 할 수 있고 적을 타격하는 이런 일은 할 수도 없는 그런 항공모함이 된 거죠. 자, 그럼 뭐 2030년까지 기다리면 되지. 이게 바로 한국형 아이언돔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한국형 아이언돔 2030년대 초반까지 지금 진짜 아이언돔인 이스라엘 아이언돔 개발 가격보다 또 하나의 탄 가격보다 몇 배로, 10배로, 어떤 경우는 10배로 비싼 그런 탄과 개발 비용을 들여서 2030년대 초반, 그러면 그때까지 전쟁이 안 일어나면 너무너무 좋은데 안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식으로 되면 뭐 그때까지 군대 그냥 해산해놓고 국방 예산 킵해놓고 복지로 그냥 마구마구 쓰고 그때 2030년대 초반 이후에 전쟁 날 거니까 그때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때부터 쓰자라고 하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 이걸 봤을 때 우리가 야, 영국 참 한심하다라는 생각 들죠. 아니 어떻게 2030년대 초반까지 이 스텔스 전투기를 가지고 공대지 타격을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냐 라고 생각하죠. 그러면서 한심한데 그걸 외국에서 우리를 보면 아니 지금 북한이 허관을 미사일 쏘고 핵 공격하겠다고 저렇게 협박을 하고 있는데 저걸 2030년대 중반까지 국내 개발해서 그것도 10배로 돈을 주고 국내 개발해서 쓰겠다. 그걸 또 국민들은 박수를 치고 있으니 한국 참 희한하다라는 생각 안 하겠습니까?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안보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푸마 장갑차예요. 독일의 푸마 장갑차는 엄청난 중장갑 장갑차인데 이탈리아 푸마 장갑차는 완전히 그냥 두부장갑, 경장갑이에요. 왜냐? 여기는 이 6륜도 있고 8륜도 있는데 정찰 장갑차인데요. 자, 여기 보이는 이 6륜형 장갑차가 무게가 8.2톤이에요. 이렇게 생긴 장갑차가 8.2톤이다. 이러면 이거는 뭐 정말 방어력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총탄을 간신히 막아낼 수 있는 뭐 이런 능력이 아니겠나라고 판단되고 이것도 짧은 단축형으로 사륜형이 있어요. 사륜형은 7톤.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도 방어력이 아주 약하겠죠. 자, 그런데 이 이탈리아는 이 장갑차를 6륜형으로 360대 그리고 사륜형으로 180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거 전부 퇴역하고 이걸 대체를 하는데 신형 장갑차 대체하기 하면서 이걸 우크라이나 준다. 이건데요. 자, 우크라이나는 이거 가지고 뭐 큰 효과가 있을까? 그런데 이제 정찰 장갑차가 도대체 뭐냐? 지금 드론이 하는 역할. 그걸 이제 과거에는 정찰 장갑차가 했는데 지금은 이 정찰 장갑차의 역할을 드론이 대부분 대체하고 있죠. 그런데도 유럽은 정찰 장갑차를 그대로 또 유지하고 있는데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우리나라도 이 기계화 부대 기갑수색 대대라고 있는데 굳이 이제 그런 게 필요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드론 부대가 수색하고 정찰하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제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방글라데시가 중국이 우리 거 사, 지금 완전 친중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거 사라고 하는데 그거를 안 사고 우리 한국의 한화오션이죠. 한화오션에서 과거 대우조선 해양 때 만들었던 수출형 잠수함 DSM이 1400 요거 개량형 6척 도입 협상 중이다라고 하는데 AIP 공기 불요 장치는 없는 그런 순수 재래식 디젤 잠수함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방글라데시 반갑네요. 방글라데시가 우리나라의 최초의 전투함 해외 수출 국가가 바로 방글라데시죠. 방가반두함. 네. 그 이름도 유명한 방가반두 V자 연돌로 제가 마칠 때 링크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 최초의 전투함 수출 사례인데요. 아무튼 그 방글라데시가 물론 그때의 정권과 지금의 정권은 완전히 달라요. 지금은 친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걸 사겠다라고 하는데 친중이라서 여기에 뭐 백상어 넣어주고 뭐 이렇게 했을 때 정보가 중국과 북한으로 유출되진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기는데 그거 좀 잘 체크하기 바랍니다. 또 수출 계약 성사되기도 바랍니다. 와, 이거 정말 그냥 영화에 나오는 외계인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그 리퍼 만드는 제네럴 아토믹스에서 만든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 정찰 그리고 타격 임무도 할 수 있는 스텔스 드론인데 와, 이 공기 흡입구가 진짜 그냥 외계인 눈처럼 생겼어요. 네, 그리고 주둥이가 기수가 딱 그 코처럼 생겼고 딱 그냥 영화에 나오는 외계인 얼굴처럼 생겼는데 정말로 외계인이 이렇게 생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이렇게 생긴 저 눈처럼 생긴 저게 공기 흡입구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 하이브리드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 많죠. 저도 그 하이브리드 차량을 운행을 했는데 엔진을 돌려서 내연기관 휘발유 엔진을 돌려서 여기에서 생성되는 것으로 발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터리를 충전하죠. 그걸로 이제 제트 엔진을 돌린다 이겁니다. 복잡한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연비를 늘리고 소음도 줄이고 해서 최대 60시간을 제공시키면서 또 914m의 짧은 비포장 활주로에서도 이착륙이 가능하게끔 만들고 그렇게 개발하겠다라고 하는데 네, 어쨌든 뭐 성공하기 바랍니다. 네, 인도가 AMCA 자기네들 스텔스 독자 스텔스 전투기 AMCA 요거 2035년에 초도기 만들고 양산에 들어간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 모급입니다. 실제 비행기는 아니고요. 자, 그런데 우리 KF-21 전투기 KF-21이 2017년에 체계 개발 시작해서 2025년 올해부터 지금 양산에 들어갔죠. 그리고 시제기는 5년 걸렸습니다. 2022년에 시제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 인도는 개념 설계가 지금 이미 완료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10년 동안 개발해서 10년 시제기까지 10년 가겠다. 우리보다 2배를 잡은 거죠. 그럼 2배를 잡아야 되지 않겠냐. 그동안 인도가 해왔던 그런 무기 개발의 역사를 보면. 그런데 10년을 잡아서 2035년에 시제기 개발하고 그때부터 양산한다. 이게 과연 되겠냐. 아무리 짧게 잡아도 아준 전차, 뭐 테자스 전투기 이런 사례를 봤을 때 아무리 짧아도 시제기까지 15년, 또 양산까지는 20년 이 정도는 가지 않을까. 어쩌면 30년. 그래서 파키스탄하고 뭐 관계 끝나는 회복하는 이 이후에 나오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보겠습니다. 자, 중요 소식 들어갑니다. 라팔 구매 계약 파기를 추진하며 프랑스의 뒤통수를 친 인도네시아가 정말 충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말레이시아 리마에서 있었던 에어쇼를 계기로 인도네시아가 중국과 J-10C 전투기 도입을 추진하고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가 무기체계 조달 다변화 전략에 따라 기존의 라팔 스탠다드 F4 전투기 대신 중국산 J-10C와 러시아산 수호이-35S 전투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군사 전문지 얼럿5와 인텔리전스 온라인 등 복수의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5월 21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리마 에어쇼 당시 중국, 러시아 측과 접촉해 관련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구체적인 협상 결과는 오는 6월 11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릴 예정인 방위 엑스포 포럼에서 공개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에서 전투기를 조달하려는 인도네시아의 이 같은 움직임은 영내 군사적 긴장 고조, 기존 선택지의 높은 비용과 낮은 신뢰성, 무기체계 도입선 다변화 필요 등 여러 요인들이 함께 작용한 결과라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당초 42대로 예정되었던 라팔 구매 계획을 철회하고 그 대안으로 J-10CE 42대를 도입하고 이와 별개로 10년 가까이 진행되었던 수호이 35S 도입 협상을 재개해 10여 대 안팎을 도입한다는 구상입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미국산 F-16 전투기를 주축으로 러시아산 수호이 27과 수호이 30 등을 운용하고 있는데요. 차기 전투기로 한국의 KF-21을 공동 개발해 조달한다고 발표했다가 분담금을 내지 않아 사실상 퇴출당하고 미국산 F-15ID, 프랑스산 라팔 F4 구매를 추진하는 한편으로 튀르키예의 칸 전투기 프로그램에 접근한 바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이 같은 행보는 미국과 서방 세계의 반발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신뢰 없는 국가의 표본을 보여주며 그야말로 막장 행보를 걷고 있는 인도네시아.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J-10C 전투기가 완전히 그냥 시체말로 떡상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라팔 42대를 도입하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J-10C 전투기 42대를 도입한다. 그러면 1대1로 바꾼다는 말이죠. 그러면 결국 J-10C 전투기가 라팔과 동급이다. J-10C는 원래 이거 뭐 F-16보다 못할 거야 라고 생각되는 전투기인데 라팔과 동격 또는 그 라팔을 대체해버리니까 더 상위격 이렇게 지금 떡상해버렸어요. 정말 황당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그래서 라팔이 너무 심한 거품이었거나 이런 근데 어쨌든 라팔이 격추되긴 했으니까 네, 옆구리를 맞았든지 말든지 간에 아무튼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인도네시아가 이거 안 하고 J-10C 하겠다 라고 하니까 마크롱 대통령이 자카르타를 28일 방문해서 인도네시아 방문해서 방산협력, 전투기, 군함, 잠수함, 공동개발 양해 각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명을 한 그날 서명을 했는데 인텔리전스 온라인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인도네시아가 라팔 밀어내고 자카르타에 중국의 전투기를 도입한다 라는 이런 기사가 뜬 거예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지금 자카르타에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인도네시아 공군 참모총장이 우린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말까지 나와버렸으니까 완전히 마크롱이 방금 서명했는데 잉크도 안 말랐는데 완전히 그냥 눈탱이를 뒤통수, 앞통수 다 맞아버린 겁니다. 인도네시아 1차 뒤통수는 우리 한국의 KFX 프로그램이죠. 돈도 안 주고 기술만 빼가고 네. 그래서 지금 이 시제기는 우리가 홀딩하고 있는 중이죠. 주면 안 됩니다. 2차 뒤통수는 라팔 스탠다드 F4가 됩니다. 인도네시아가 라팔 안 하겠다라고 한 거는 이 라팔이 이 높은 비용, 비싼 거는 세상이 다 알죠. 라팔 비싼 건 높은 비용인데 낮은 신뢰성. 이번에 격추됐으니까 J-10C에 격추됐으니까 그래서 못 하겠다 이겁니다. 네, 이해를 해요. 그런데 미국까지도 또 이용해먹고 통수를 쳐버리네요. 23년 8월 22일 여기 중간에 있는 까만 모자 쓴 사람 이 사람이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수비안토 지금 대통령인 수비안토 대통령입니다. 미국 가서 보잉에서 저렇게 환대를 받으며 MOU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4대 도입하겠다. 자 그렇게 전투기 도입하겠다. 그러면 미국에서 보잉에서 얼마나 또 의전을 끝내주게 대접을 하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전투기 튀르키예 가서 전투기 또 대접받고 이런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런데 또 문제는 이걸 도입하겠다는 거예요. 수호이 35. 수호이 35를 도입하든지 말든지 아니에요. 지금 수호이 35 도입하면 캐사 제재를 받죠. 미국의 독자 제재를 받습니다. 그러면 캐사 제재를 받는 나라와 다른 나라는 무기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다른 나라도 또 제재를 받아요. 완전히 제재가 새끼를 치는 거죠. 그러면 우린 잘 된 거예요. 그래 인도네시아 제발 수호이 35S 도입해라. 왜냐? 캐사 제재 받고 그러면 우리는 KF-21을 인도네시아와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왜? KF-21 거래를 계속하면 우리도 제재받으니까. 제재받는 국가하고 또 거래를 했다고 또 제재받으니까 그럼 우리는 인도네시아와 KF-21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귀책 사유는 인도네시아에 있고 지금은 귀책 사유를 누가 먼저 계약 해지하자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귀책 사유 때문에 돈 물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제발 수호이 35S 사서 미국의 캐사 제재 빡 받고 우리는 그래서 자동적으로 인도네시아와 KF-21 계약 쫙 끝내고 그리고 또 손해배상금까지 받아내기를 바랍니다. 와 인도네시아 정말 역대급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